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요즘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외롭다는 느낌. 하루가 지나가는데 누구와도 진짜 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는 느낌. 집에 혼자 있을 때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이유가 사실은 그 적막함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그런 느낌. 저도 압니다.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는 북적이고 시끄럽고 이래서 사람이 많으면 피곤하지 하면서 웃기도 했는데요. 막상 다들 돌아가고 나면 그 빈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아까까지 여기 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람들은 다 어디 있을까? 나만 이런 건가? 여러분, 혹시 요즘 하루 중에 진짜 내 얘기를 한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기고 배우자랑은 밥 먹었어? 응, 이런 대화만 오가고 친구한테 연락하려다가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냥 접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말다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되고 그럼 외로움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지, 그게 정상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외로움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이유. 여러분, 솔직히 젊었을 때는 외롭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외로운 순간은 있었지만 지금과는 달랐죠. 젊었을 때는 바빴어요. 직장 다니고 자식 키우고 살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할 일이 넘쳐났죠. 외로울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사람은 주변에 있는데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고 왜 그럴까요? 왜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더 커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역할의 상실이에요. 젊었을 때 우리에게는 명확한 역할이 있었어요. 직장인, 부모, 며느리, 아들, 딸. 이런 역할들이 우리를 정의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어요. 출근해야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고, 밥 차려야 하고,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했어요. 엄마, 과장님, 여보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0대 초반 남성분이신데요. 평생 회사를 다니셨어요. 팀장까지 하셨고 후배들도 많았고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가셨대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요. 처음 한 달은 좋았대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엔 회사 가면 할 일이 넘쳐났는데 이제는 아침 먹고 나면 하루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분 말씀이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더 힘든 건요. 누구도 자기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엔 전화도 오고 메시지도 오고 회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와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게 외로움을 만들어요. 역할이 사라지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엄마 역할을 했는데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역할이 사라져요.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외로워져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관계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 관계가 변해요. 자식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어들고 먼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우리를 필요로 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저거 도와줘. 매일 우리를 찾았죠. 그런데 자식들이 커서 독립하고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나면요. 이제는 우리를 잘 안 찾아요. 물론 자식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식들도 바쁜 거예요.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살림하고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한테 자주 전화 못 했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님 이야기예요.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데 딸이 받자마자 엄마 미안한데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었대요.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히더래요. 그래, 바쁘겠지 하고 이해는 하는데 마음 한편이 서운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목소리 듣고 싶은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혼자 생각해요.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하나? 내가 부담스러운가? 나 때문에 애가 힘든 건 아닐까? 그러다 보면 다음부터는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워져요.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게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외로움은 커지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해요. 젊었을 때는 대화가 많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애가 학교에서 이랬어. 이런 이야기들로 하루 종일 떠들었죠. 그런데 나이 들고 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져요. 은퇴하니까 회사 이야기도 없고 자식들 다 컸으니까 육아 이야기도 없고 그러다 보면 대화가 줄어들어요. 밥 먹었어? 응. 저녁에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게 전부인 날이 많아져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방에서 TV 보고 각자 핸드폰 보고 말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외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마음은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고민도 나누고 했는데요. 나이 들면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잘 못 나오는 친구, 손주 봐주느라 바쁜 친구, 시골로 내려간 친구. 그러다 보면 만남이 줄어들어요. 1년에 한두 번 보면 다행이고, 전화는 하는데 예전처럼 속 깊은 이야기는 잘 안 하게 되고, 관계가 이렇게 변하면 외로움이 찾아와요. 내 얘기를 할 사람이 없구나.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외로움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외로운데 외롭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약해 보일까봐, 부담스러울까봐, 창피할까봐.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참는 게 미덕이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마라. 강해야 한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외로워도 혼자 사귀게 돼요. 친구들 만나면요. 다들 괜찮은 척해요. 나는 잘 지내. 애들도 잘 크고 별일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요. 더 외로운 거예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다들 비슷한데 서로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 남성분인데요. 늘 밝게 웃으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동창회 가면 제일 재미있는 분이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술 한잔 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실 나는 매일 외로워. 그런데 이 나이에 외롭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말을 못하겠어.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래요. 겉으로는 그렇게 밝으신데 속으로는 매일 외로움과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외로운데 외롭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외롭다는 건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외롭다는 건 아직 사람이 그립다는 뜻이에요. 아직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정말 마음이 죽었다면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이 그리워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외로워요. 사람이 그리워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혼자 못 견딜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로운 게 당연해요.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함께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원래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다들 외로워요. 젊은 사람도 외롭고, 나이 든 사람도 외롭고, 가족이 많아도 외롭고, 친구가 많아도 외로워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그 외로움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외로움과 조금 더 편안하게 함께 살 수는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 관계를 늘리려 하지 말고 하나만 깊게. 첫 번째 방법은요, 관계를 늘리려 하지 말고 하나만 깊게 만드는 겁니다. 외로우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모임도 많이 나가고 그래야 덜 외로울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반대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도 외로울 수 있어요. 겉으로만 웃고 떠들고 속으로는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수가 아니라 깊이예요. 한 명이면 돼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만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 앞에서 진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예요. 요즘 외로워. 요즘 힘들어. 나 이래도 괜찮을까?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예요. 60대 후반 여성분인데요. 은퇴하고 나서 너무 외로웠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모임에 나가봤대요. 등산 모임, 요가 모임, 봉사 모임. 사람들 많이 만났죠. 그런데 외로움은 그대로더래요.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진짜 내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 직장 동료 한 분과 다시 연락이 닿았대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기로 했대요. 처음엔 겉으로만 이야기했대요. 요즘 어때? 잘 지내? 이런 이야기만요. 그런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속 이야기를 하게 되더래요. 사실 나 요즘 외로워. 나도 그래. 그렇게 서로 외로움을 나누다 보니까요. 외로움이 조금 가벼워지더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제일 기다려진대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외로움을 견딜 수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한 명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일 필요 없어요. 옛날 친구, 직장 동료, 친척, 누구든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때? 한번 만나서 차 마실래? 이렇게요. 그리고 만나면 진짜 이야기를 해보세요.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점점 편해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많이 덜어줄 거예요. 두 번째 방법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에게 말 걸기. 두 번째 방법은요,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꺼내느냐?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혼잣말이에요. 일기예요. 산책하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오늘 나 좀 외로웠어. 오늘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하더라. 좀 서운했어. 오늘 혼자 밥 먹었는데 좀 쓸쓸하더라.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할 수 있어요. 내가 미쳤나? 혼자 중얼거리고 있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 말로 표현하는 순간 조금 가벼워지거든요. 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지는데 밖으로 꺼내면 조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 남성분인데요. 평생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셨대요. 그냥 속으로 사귀고 참고 사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 일기 써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엔 거부하셨어요. 남자가 무슨 일기를 써 이러시면서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한번 해보기로 했다고요.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오늘 있었던 일만 썼대요. 오늘 산책했다. 오늘 TV 봤다. 이런 거요.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까요. 감정도 쓰게 되더래요. 오늘 외로웠다.
오늘 자식이 그립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쓰고 나니까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래요. 외로움이 조금 덜하더래요. 왜냐하면 매일 조금씩 감정을 꺼냈으니까요. 쌓아두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일기 쓰기 싫으면 혼잣말이라도 해보세요. 산책하면서 오늘 나 좀 외로웠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자신이 들으면 돼요. 그게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역할을 다시 만드는 삶. 세 번째 방법은요, 작은 역할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로움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역할의 상실이라고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다시 역할을 만드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일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역할이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네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봉사하는 거예요. 식사 배식 도와주거나 청소 도와주거나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취미 모임에 나가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서예, 노래, 뭐든 괜찮아요. 거기 가면 역할이 생겨요. 모임의 일원, 함께 배우는 사람. 작지만 분명한 역할이에요. 또는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핸드폰 사용법, 컴퓨터, 영어. 뭐든 괜찮아요. 배우다 보면 역할이 생겨요. 배우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그게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예요. 65세 여성분인데요. 은퇴하고 나서 너무 무기력했대요.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 어린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하면서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기다리더래요.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 책 읽어주는 거 좋아요. 이러면서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더래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지금은 그 봉사가 일주일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래요.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대요. 역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작은 역할 하나 만들어 보세요. 봉사, 취미, 배움, 뭐든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역할이 여러분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좋은 말씀 하나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작가 폴 틸리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매달리게 돼요. 그러면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외로움을 견딜 수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은 적이 아니에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함께 살아가야 할 감정이에요.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관리하면 외로움이 우리 삶을 더 깊게 만들어줘요. 외로움이 있어서 사람이 더 그리워지고, 외로움이 있어서 작은 만남이 더 소중해지고, 외로움이 있어서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한국의 시인 나태주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외로움도 그래요. 자세히 보면 외로움 속에도 의미가 있어요. 오래 보면 외로움도 사랑스러워져요.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혼자라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역할이 사라지고 관계가 변하고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 쌓이면서요. 그런데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사람이 그립다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관계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깊게 만들고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작은 역할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 사신 게 아니에요. 외롭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자식 키우고, 가정 꾸리고, 일하고, 부모님 모시고, 평생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거예요. 외로움과 함께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평온하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에는 조용히 앉아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외로워도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